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프린트 1의 두 번째 층상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권의 층상구조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을 거예요. 교과서 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을 텐데 이 그래프 모양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결국 이 그래프는 과학에서는 특히 그래프를 봤을 때 X축과 Y축의 제목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서 X축의 제목은 기온, Y축은 높이. 그래서 이 두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에 따라 기온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만 더 써볼게요. 여기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나뉜다. 0km부터 1000km까지 중에 4 구간으로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구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구간은요, 여러분들이 보겠지만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쭉 낮아지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조금 이렇게 유지되는 구간이 이렇게 있게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를 우리는 여기를 대류권이라고 불러요. 대류권. 여기다가 써볼게요. 또요. 대류권. 근데 이 대류권이 헷갈리는 게 얘가 대류예요. 우리가 전체 0부터 1000km까지를 대기권 또는 기권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밑에 부분, 우리 지구 표면에 가까운 부분을 대류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류권은요, 높이 올라갈수록 아까 그래프가 쭉쭉쭉쭉쭉쭉 마이너스 거의 60도까지로 기온이 점점 낮아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일단 왜 그럴까요? 우리가 태양과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2학년 때 배웠으면 조금 알 수도 있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에서도 방출하는 그 에너지가 있죠. 그 에너지가 대기로 원래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대기가 흡수되면서 다시 여기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구에서 이렇게 나오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는데 이 나오는 방출되는 에너지가 대기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이쪽이 기온이 좀 높은 쪽이에요.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기온이 쭉쭉쭉쭉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높이 올라갈수록 원래는 지표면에서 나오는 좀 고급지게 말하면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근데 이 에너지의 영향을 위로 올라갈수록 더 크게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가까이 있을수록 많이 받고 점점 멀어질수록 적게 받으니까 이 영향을 적게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 위해서 이 지표면이 방출되는 에너지는 결국 어디에서 흡수가 되냐면 대기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는데 이 대기로 흡수되면서 원래는 대기를 데워주는 효과가 있으나 이 효과가 점점 적게 받으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현상이 활발하대요. 이 현상, 대류 현상이 활발합니다. 대류 현상이 활발하다?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 대류 현상이 활발한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밑에 쪽은 온도가 따뜻해요. 근데 위로 갈수록 온도가 차가워요. 그러면 얘는 지금 따뜻한 애가 밑에 있고 차가운 애가 위에 있으니까 밀도가 낮은 애는 올라가려고 하고 큰 애는 내려가려고 하는 이 대류 현상이 있겠다. 그래서 이름이 대류권이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공기의 대부분이 다 대류권에 몰려 있다고 했는데 이 공기에 우리는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이 수증기가 있고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있으면 이 나중에 저번 배웠으려나? 이제 곧 배우겠네요. 구름이 형성이 많이 됩니다. 이 구름으로 인해서 나중에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대류현상과 수증기가 함께 존재해야 기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구름이 형성되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대류현상이 막 발생하는 불안정한 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해수로 비교했을 땐 혼합층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이 대류권 계면, 이 대류권 계면은 이제 대류권과 성층권의 그 중간 단계라고, 경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대류권을 지나서 점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이름을 성층권이라고 해요. 형성했다, 층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계층이 형성이 된 거죠. 자, 왜 경계층이 형성이 됐는지 한번 봅시다. 성층권. 자, 일단 이 성층권에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 아이가 존재해요. 오존층. 살면서 오존층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 오존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 줍니다. 자, 자외선. 우리 몸에 자외선이 물론 필요한 피부 미용이나 이런 데 필요한 곳도 있지만 우리 건강을 해치는 이 자외선을 흡수해 줍니다. 대신 흡수해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다가오지 않게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일단은 빛을 흡수한다고 했으니까 얘로 인해서 온도는 올라가겠네요. 이 오존층 쪽에는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이쪽은 기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오존층에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원래는 쭉쭉쭉 아까 지표면에 방출되는 에너지의 영향을 점점 적게 받으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원래는 쭉 낮아지는 게 정상인데 중간에 오존층이 존재하면서 오존층이 빛을 흡수하고 이 흡수한 것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효과를 중간에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층권의 경우에는 성층권만 봤을 때는 밑에는 온도가 차가운 애, 위에는 따뜻한 애가 존재해요. 그러면 차가운 애가 밑에 있고 따뜻한 애가 위에 있다. 이럴 경우 안정일까요? 불안정일까요? 안정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대류권의 경우에는 자꾸 뒤집히는 현상, 대류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하늘에 쭉 이동할 때 비행기를 타는데 이 비행기가 초반에는 막 흔들려요. 막 이륙하고 나면 막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띵 하고 안전벨트 불도 막 꺼지고 화장실 이용하고 그다음 기내식도 나오고 이렇게 돼요. 이 안정된 성층권에 도달하면 이제 비행기의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의 그 장거리를 이용할 때 비행기 항로가 거의 이곳에서 쭉 이어지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성층권을 지나서 이제 또 다시 기온이 쭉 내려가요. 사실 원래는 처음부터 기온이 쭉 내려가는 게 맞았는데 중간에 성층권에 이것이 존재해서 잠깐 올라갔던 거예요. 아까 뭐였죠? 오존층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쭉쭉쭉쭉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돼요. 이때 얘 이름이 뭐였냐면 얘 이름 뭐냐면 중간권이에요. 여기다도 하나 쓸게요. 중간권. 자, 이 중간권은요. 아까랑 똑같아. 우리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점점 올라갈수록 영향이 덜하겠죠. 아까 대류권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영향을 받았겠지만 중간권쯤 왔을 때는 한 50에서 80km 정도 되기 때문에 지표면에 방출되는 에너지 영향이 많지 않다는 거죠.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영향이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 성층권에서는 안 그래요? 성층권도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의 영향이 적은 건 맞지만 오존층 때문에 그 영향보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온도가 잠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중간권 같은 경우에도 밑에는 온도가 따뜻한 거에 비해 위에는 온도가 차가워요. 차가운 애는 훨씬 무겁고 따뜻한 애는 가볍고 뒤집히는 현상. 무슨 현상? 대류 현상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불안정한 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굉장히 이제 지표면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지표면에 대부분의 공기가 몰려있다고 했고 이 공기 안에 수증기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 수증기가 거의 이 위로 갈수록 없겠죠. 없기 때문에 구름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대류 현상은 막 있는 건 맞아요. 대류 현상은 있지만 이 대류 현상으로 구름이 생기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재료인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기상 현상 자체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거나 수행평가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 중간권의 상부에서는 여기 그림에서 봤듯이 이거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별똥별이라고도 하는데 유성이 관측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별똥별이 관측될 수 있어요. 유성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열권인데요. 자, 열권은 이 마지막 80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 1000에 이르기까지 열권이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집니다. 근데 왜 높아지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메인은 공기가 희박해서예요.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공기 밀도에 따라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 커진다고 했죠. 그렇게 되고 사실 이제 1000km까지 이제 멀어지게 되면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이가 에너지입니다. 영향을 받아 가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영향이 두 개 같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얘가 거의 80에서 1000까지 되거든요. 80에서 1000까지 가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태양 에너지 영향을 직접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가 매우 희박해요. 희박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똑같은 에너지로 가열을 해도 팍팍팍팍 올라갈 수 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예쁜 요거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다. 요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배울 거긴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얘는 여기 써있진 않지만 1000km까지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선 사실 100만 그렸는데도 이렇게 칸이 이렇게 되죠. 그럼 1000까지 그리려면 저 위에 가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태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가 진짜 다 뭐 중간권이든 성층권이든 대류권이든 어차피 먼 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정말 일부를 확대해서 그린 거고 열권은 1000km까지 쭉 확대되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점 알고